안녕하세요. 월서알보마트 강진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취향탐구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취향탐구 컨텐츠가 좀 자주 찍었었는데 최근에는 신제품 소개를 많이 하느라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고요. 명절 추석 때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에 한 번씩 삿포로랑 도쿄를 다녀왔는데 그때 다녀오면서 좀 구매한 것들, 제 취향에 맞는 것들 오늘도 소개해드리고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위스키를 이제 조금씩 즐기게 됐는데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받은 술도 있고 친구들이나 손님분들 초대를 했을 때 집에서 이제 같이 좀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위스키를 한두 병씩 이제 사고 있었는데요. 사실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 뭐 위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몇 개 좀 마셔보면서 제 입맛에 맞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좀 구매를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발베니 15년 마데이라 캐스크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삿포로 가면서 온라인 면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뭐 달러가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면세에서 소비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최근에 좀 위스키에 좀 관심 갖게 되면서 막 가격 같은 것들 많이 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주류들은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 가서 구매하는 오프라인 면세점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고요. 온라인 면세점에서 각종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써서 구매하시면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면세점에서 이 15년 마데이라 캐스크가 10만원 초반 정도에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시중에서 구매를 하시려면 10만원 중후반대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거는 20만원 초중반까지도 있더라고요. 워낙 위스키라는 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해외 나가실 일 있을 때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데이라 캐스크의 특징이 이제 가공법에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미국 오크에서 장기로 숙성을 하다가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캐스크로 옮겨서 피니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데이라 캐스크의 단맛이나 과실량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은 지금 오픈하진 않아서 맛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이 위스키를 한번 나중에 손님들 오셨을 때 한번 맛보고 나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후기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게 패키지가 굉장히 좀 이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구매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스키도 한번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을 가시게 되면 당연히 일본 위스키를 보실 텐데요. 야마자키와 히비키는 정말 유명하죠. 이 두 개 제품은 제가 도쿄 갔을 때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히비키랑 야마자키를 삿포로 갔을 때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다양한 리커샵이나 돈키호테나 아니면 이런 면세점이나 샵들을 가봤는데 구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도쿄에 가보니까 확실히 좀 도시가 커서 그런지 다양한 곳에 다 재고는 있었고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격 차이가 워낙 좀 심해서 이 히비키 재패니스 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만원 중반대까지도 봤는데 일본의 도쿄에서 저는 한 13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 야마자키도 한 12만원 정도 구매를 해서 두 개 합쳐서 면세가로 한 25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위스키를 구매한 건 제가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는 삿포로 여행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갔었는데 그 오랜 친구들이랑 이제 밤에 꼬치를 먹으면서 이 야마자키 싱글볼트를 저희가 이제 니트로 마셨는데 그때 너무 좀 인상 깊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 히비키는 많은 분들이 좀 유명하고 좋아하시는 위스키다 보니까 궁금했는데 이 위스키도 저희가 식당에서 양고기를 한번 먹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따로 온도락으로 주문하진 않았는데 온도락으로 주셔가지고 제대로 뭔가 맛을 못 본 것 같아서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히비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틀의 이 각도가 24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본의 24절기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틀 모양 자체가 워낙 이뻐서 선물용으로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야마자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위스키들을 하쿠슈나 타케츠루나 그리고 후지산로쿠 정도 이렇게 먹어봤는데 이 야마자키가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제 입맛에는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가신다면 이 두 개 위스키는 한국에서도 잘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류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식품들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요 카라멜 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쿄에 갔을 때 웰크라는 카페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 카페는 이제 브런치 카페여서 저희가 이제 갔을 때 식전 빵과 이 카라멜 잼이 나왔고 거기서 판매하는 메인 메뉴들을 먹어봤는데 물론 메인 메뉴도 맛있었지만 그 식전 빵과 함께 나온 이 카라멜 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는 이 잼 파는지 바로 물어봐서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고, 과연 좀 보태면 오늘 소개할 모든 제품 중에 정말 제일 만족도가 높은 잼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취향탐구 소개할 때는 이렇게 뭐 마시지 않고 뭐 사용하지 않은 채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을 정도 다 먹었고요. 제가 다음에 도쿄 가게 된다면 정말 여러 병을 사고 싶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이게 소금, 버터, 그리고 카라멜 등이 들어가 있는 잼인데, 이게 단짠에 정말 표본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달지도 않으면서 적절하게 이제 솔티 카라멜처럼 짭짤한 맛이 아주 약하게 나고, 부담스럽지 않은 카라멜잼이라 토스트 빵이나 아니면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랑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요. 이 웰크라는 카페 위치가 메구로 쪽에 있습니다. 메구로에 있는 카페 겸 비스트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도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은 판매하는 메뉴나 이 카라멜 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평일인데도 웨이팅이 좀 있는 편이라 웨이팅 하시고 주변에 있는 캐피탈 매장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차입니다. 이제 티인데 이거는 제가 삿포로에 갔을 때 D&D에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렇게 얼그레이 티랑 시트러스 그린티, 호지차 이렇게 3개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하나 더 구매를 선물용으로 했는데 지금 그건 선물로 드려서 3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코나아트라는 브랜드의 이제 차고요. 이거는 뭐 B2B로도 판매를 해서 이제 다양한 카페나 워크숍 하는 곳에도 납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뭐 아오모리현에 매장이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D&D 파트먼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 D&D 파트먼트 갔을 때 다양한 이제 리빙 용품이나 가구 같은 것들도 눈에 들어왔지만, 저는 이 티가 가격도 적당해서 선물용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에 이제 한 7, 8천 원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큰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니어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 차 말고도 엄청 다양한 맛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건 허브티 시리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벌꿀향 호지차, 그리고 레몬그라스 호지차, 좀 엄청 클래식한 차나 아니면 호지차에서 조금 변형이 있는 약간의 향이나 이런 맛이 추가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삿포로 가시게 되면은 이 D&D 파트먼트 한번 들려보시고, 이렇게 선물용 티나 아니면 리빙용품 구매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D&D 파트먼트가 삿포로에서 많이 보시는 쇼핑 하시는 곳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뭐 자전거 같은 거 타시면 정말 금방 가는데, 걸어서 가려고 하면 20분 이상 걸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동선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다시 도쿄에서 구매한 건데요. PFS라고 하죠. 퍼시픽 퍼니처 서비스인데, 여기에도 이제 가구나 다양한 리빙용품, 뭐 조명,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나 뭐 철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다양한 용품들을 파는 곳이죠. 거기에서 특히 PFS 이제 파츠 센터라고 가구보다는 다양한 리빙용품이나 아니면 뭐 다이닝 용품, 아니면 뭐 전구, 가정에서 뭔가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수리 도구들, 이런 걸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아까 제가 이거 티를 삿포로에서 구매해 왔잖아요. 이거 말고도 집에 사놓은 티들이 좀 있어서 뭔가 이제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걸 같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얘는 아이스크림 같은 걸 떠가지고 먹을 수 있게 그런 스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2개 제품 다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 PFS 자체 제품은 아니고 거기에서 바잉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고 일본에 있는 이런 개인 브랜드에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가 2개 구매를 했을 때 2만원대여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제가 이제 집에 필요한 것들 하나씩 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쿄 가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웰크 웨이팅을 하면서 제가 캐피탈 말씀드렸는데, 캐피탈이랑 이 PFS 파츠 센터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웰크에서 가시게 되면 웨이팅을 해놓고 캐피탈이나 PFS 파츠 센터 가셔서 구경해보시면 괜찮은 동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어서는 술이랑 그 다음에 잼, 티, 그 다음에 이제 부엌에 쓸 수 있는 거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릇도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사온 제품들 중에 잼에 이어서 또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데요. 접시 2개를 사왔고요. 제가 일본 도쿄에 가게 되면 제가 도쿄를 엄청나게 많이 간 건 아니지만 5번 정도 가면서 항상 갔던 곳이 이제 나카메구로 쪽에 있는 커버코드입니다. 예전에는 벤더라는 이름으로 샵이 있었는데 지금 커버코드로 바뀐 지 몇 년 됐고요. 제가 이제 커버코드에 이제 방문했을 때는 도쿄 크래프트 위크였나 재팬 크래프트 위크였나 이렇게 크래프트 위크라는 이름으로 그릇이나 뭐 도자기나
작은 이런 기물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 이 그릇이 딱 이제 한 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패턴이 들어간 전통적 문양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접시를 사고 싶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과일이나 이런 것도 올려놔도 좀 이쁠 것 같고, 아니면 그냥 그 디스플레이 하는 용도로 제가 이제 집에 둔 무인양품 장 위에 올려두고 싶어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가격을 물어봤는데 가격이 두 개 합쳐서 6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정말 좀 저렴했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오니마루 도요키라는 굉장히 전통적인 이제 가마에서 제작된 이런 접시였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의 이제 지역에 위치한 가마인데 고이시 하라야키라는 전통적인 기술로 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큰 거는 8인치 정도 되고, 얘네 둘 다 이제 세라믹 도자기입니다. 특유의 브러쉬 자국이나 칼 자국에 이제 무늬 패턴이 있는 게 좀 특징이고, 아마 이 접시는 크래프트 위크에서 판매를 한 건지 아니면 계속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이 제품이 마음에 들었는데 가격도 좀 합리적이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 그 다음은 뒤에 있는 제가 옷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씩 우측에 있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아프레스의 25FW 시즌 이제 빈티지 후드 집업인데요.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고 빈티지한 가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나 아일렛도 이렇게 녹슨 듯한 황동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는 이제 왈데스 지퍼 사용을 했고, 밑단이나 포켓에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도쿄 갔을 때 아프레스 플래그십 가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도 이 후드 집업 나왔을 때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국내에서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너무 리셀이 붙어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리테일가 자체도 비싸지만 뭔가 리셀가 주고는 구매하고 싶지 않아서 일본 가게 되면 구매해야지 했는데 마침 플래그십 갔을 때 재고가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화면에 잘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레드 컬러가 아니라 굉장히 좀 색이 바랜 듯한 그런 컬러고, 그리고 포켓 구조도 예전에 빈티지한 형태의 그런 포켓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보시면 이렇게 써멀 소재라고 하죠. 좀 보온성을 위해서 이렇게 안감이 덧대져 있기 때문에 이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두텁고요. 반면에 이 겉에 이런 촉감은 말 그대로 빈티지한 후드 집합처럼 페이딩이 된 느낌이라 좀 부드러운 터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3 사이즈 정도가 한 100에서 103 정도 되기 때문에 저는 103 사이즈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컬러가 블랙이나 네이비도 나와서 이 제품, 이 후드 집업, 특히 아프레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좀 빈티지한 후드나 캐주얼웨어에 좀 관심이 있다면 이 아프레스 후드 집업도 한번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캐피탈의 니트 후드인데요. 이제 뒤에 팔과 등 쪽에 이렇게 본 모양이 있는 가장 좀 시그니처 같은 본 니트 후디입니다. 이제 5게이지로 짜여져 있어서 제법 좀 두툼한 두께이고 이렇게 플레인한 그런 바닥을 갖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멜란지한 컬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 톤인데 올리브나 자주색, 브라운 이런 컬러들이 들어가 있어서 가을에 입기 좋은 그런 컬러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브라운이나 베이지 같은 컬러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갔을 때 이 컬러 말고 좀 밝은 아이보리 톤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컬러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본 니트 후디를 구매해서 몇 번 입었는데 두께감이 좀 있기 때문에 초겨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겨울에도 아우터 이너로 입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본 니트 후디가 가장 좀 시그니처 같은 그 캐피탈의 캐릭터를 좀 잘 보여주는 니트이기도 한데요. 물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입기도 하지만 이 니트 하나만으로도 뭔가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좀 보여주고 포인트가 확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니트는 이제 울 백으로 만들어진 니트인데요. 이 자카드로 흔히 인타르시아라고 하는데 이 자카드 패턴으로 이 본 모양을 짠 제품이고, 그리고 이 손목에 워홀이라고 하는 엄지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그래픽적인 부분만 좀 강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포켓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형태감이 잘 잡히는 후드, 그리고 워홀 같은 디테일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격대가 있는 니트 후드지만 일본에 가신다면 한번 좀 구매해 보시면 괜찮을 법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옷도 캐피탈 제품인데요. 이 캐피탈은 도쿄가 아닌 삿포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삿포로에 갔을 때도 역시나 제가 좀 시간이 좀 남아서 그 캐피탈 매장에 들렸고, 제가 찾던 제품이 거기는 굉장히 좀 사이즈가 여유롭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 센츄리 데님 자켓이고 1세대 자켓입니다. 이것도 좀 컬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 컬러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좀 더 브라운 톤이 도는
이 컬러를 구매하게 됐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탁을 하게 됐을 때 수축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입었을 때는 이제 총장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크롭한 편인데 폼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저는 제가 원하는 느낌이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신치백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캐피탈 라벨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입으면 입을수록 이제 페이딩이 되고 좀 색이 바래는 듯한, 물이 이제 빠지는 게 좀 매력인 제품인데, 이거는 후기를 좀 찾아보시면 많이 세탁하고 여러 번 입은 그런 자켓의 모습을 보면 또 이 모양이랑 좀 많이 다른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면서 점점 매력이 좀 생기는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이 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입어보시고 평소보다 한 사이즈 좀 업하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얘는 이제 100% 이제 데님 면 소재인데 이제 카키시브라고 하죠. 저희도 감물 염색으로 뉴스보이백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제품도 감 염료와 머드 다잉으로 염색이 됐고 천연 실로 49 처리된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캐피탈 센츄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단 표면의 입체적인 특징이 좀 도드라지는데, 이 원단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좀 포인트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자켓의 색감이나 스티치 컬러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워싱을 통해서 에이징되는 과정들이 좀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본 가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본 니트 후디와 같이 이 센츄리 데님 자켓도 봐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도 후드 집업인데요. 이제 블랙 컬러의 후드 집업이고, 이 제품은 그 카우람 또는 칼럼이라고 불리는 브랜드의 후드 집업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이제 그 사포로 프릭스 스토어 갔을 때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이 카우람 제품은 온라인에서는 데이토나 파클에서 직구도 가능하고요. 세계적인 매거진인 모노클이나 아니면 뽀빠이, 그리고 일본의 그 휴이넘이라는 매거진의 디렉터인 아키오 하세가와가 이제 전개하고 있는, 디렉트하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이 칼럼 또는 카우람이라고 있는 이 브랜드에서는 엄청나게 뭐 고품질의 소재를 쓰지는 않지만 좀 여유 있는 핏이나 특유의 그 시티보이라고 하는 일본의 좀 캐주얼한 웨어가 연상되는 그런 실루엣 옷들이 많습니다. 여유로운 실루엣의 데님이나 셋업, 그리고 니트 같은 것들, 아니면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프릭스 스토어에 가보시면은 이 카우람 제품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구매하게 된 거는 좀 이렇게 라벨이 겉에서 이렇게 위트 있게 표시된 이런 포인트라던가, 헤비한 저지 원단 안쪽에 이렇게 또 이것도 써멀 소재로 좀 보온성을 위한 안감이 또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입었을 때 좀 오버한 핏감과 같이 좀 잘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좀 단점으로는 굉장히 좀 헤비한 원단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좀 무거운 느낌이 바로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무거운 원단들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소매에 있는 이 립을 흔히 말하는 시볼이라고 하죠. 이 립을 너무 좀 좁고 탄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뭔가 착용했을 때 손목이 좀 굉장히 꽉 조여집니다. 그래서 시계나 뭔가 액세서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후드 집업을 입었을 때 조금 불편한 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고, 워낙 좀 오버한 실루엣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미디움 사이즈 입어도 좀 여유롭게 착용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드 뒤쪽에 이렇게 라벨이 있는데, 이 라벨은 조금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후드를 막 자주 쓰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드러난다고 해도 오히려 저는 좀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도 후드 집업인데요. 제가 이제 몇 달 사이에 여행을 2번 다녀오면서 후드 집업을 여러 개 좀 구매를 하게 된 데에는, 제가 후드 집업이 갖고 있는 후드 집업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드 집업도 정말 예전에 갖고 있던 거라 제가 좀 자주 안 입던 옷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입을 때 약간의 포인트가 들어간 캐주얼 후드 집업들이 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아까 아프레세와 이제 카우람에 이어서 하게 됐고, 이 제품은 안셀름이라는 일본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아프레세보다 훨씬 더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간 빈티지한 가공이 들어간 제품이고요. 어떻게 보면 빈티지하다기보다는 정말 여기저기가 갈갈이 좀 찢긴 듯한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좀 많이 데미지가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제 안셀름이라는 브랜드를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공감하시겠지만, 워낙 이렇게 좀 데미지나 가공이나 아니면 뭐 염색 같은 것들을 좀 과감하게 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캐주얼하고 기본적인 후드 집업인데도 그들만의 감성으로 좀 풀어낸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안쪽에 이렇게 써멀 소재로 이렇게 안감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프레세나 카우람이나 얀셀린 모두 다 동일한 이런 안감을 사용한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제품에는 이제 블랙 컬러의 겉감이랑 이제 상반되는 화이트 컬러의 이런 안감을 사용해서 훨씬 더 빈티지하고 좀 옛날 느낌이 좀 나서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포인트를 주고 싶다고 할 때는 이 옷만 입어도 확실하게 그런 악센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이렇게 그 외관에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컬러는 차분한 블랙 컬러로 골랐고, 나카미구로에 가서 1LDK라는 편집샵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제품이어서 입어보고 사이즈가 잘 맞아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좋았던 포인트는 이렇게 양쪽에 이제 캥거루 포켓이 아니라 분리된 이런 포켓 때문에 좀 구매를 한 큰 요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좀 빈티지한 형태의 두 개의 아웃 포켓이 저는 조금 더 이 후드 집업에 좀 매력을 올려주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이 전반적인 데미지 들어간 이 디자인에 좀 밸런스를 잘 잡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포켓에도 데미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데미지들도 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서 객체별로 좀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점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일본에 가기 전부터 예전부터 좀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인데요. 작년부터 구매를 희망했던 제품입니다. 아프레스의 넘버 22 데님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그 20년대에 리바이스 501 데님을 베이스로 복각해서 만든 제품인데, 아프레스에서 나오는 데님들 중에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매 시즌 전개하는 제품인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빈티지하게 워싱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번 시즌 제품을 원래도 구매를 하고 싶었고, 삿포로의 그 와일드라이프 테일러라는 편집샵에 갔을 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와일드라이프 테일러를 도쿄에서만 가봤는데 삿포로에 갔을 때 매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 좀 많이 전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삿포로와 도쿄에만 있는 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제가 이제 유겐이나 아니면 나이스네스나 캡틴 천사니 같은 브랜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쿄에 갔을 때도 종종 들렸었는데, 삿포로에 가서 이 제품이 딱 제 사이즈가 남아있어서 입어보고 구매를 하게 됐고요. 좋았던 거는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총장이나 허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저한테 딱 잘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핏도 너무 이렇게 넓거나 좁지 않은 적당하게 레귤러한 스트레이트 핏이어서 입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쓸 리는 없지만 이렇게 서스펜더 버튼들이 있고요. 뒤쪽에는 신츠백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백포켓보다 사이드 쪽으로 좀 붙어있는 이런 디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거의 리바이스 501을 좀 충실하게 좀 같이 복각한 그런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단은 13온즈 두께의 셀베이지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껍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은 적당한 딱 밸런스의 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데님의 핏이나 그리고 이 워싱의 느낌이 정말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구매를 하게 됐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자주 입고 있어서 그냥 후드나 니트나 어떤 상의에 입어도 잘 매치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제품은 코모리의 이제 투턱 팬츠인데요. 원래는 이제 축용을 소재로 되어 있는 스트링 팬츠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좀 많이 높기도 하고 재고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역시 커버코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 제품은 굉장히 부드러운 터치가 느껴지는 몰스킨 코튼 소재고요. 그리고 밑단에는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밑단의 핏을 조절할 수 있고, 위에도 스트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피팅을 해봤을 때 핏이 굉장히 좀 여유로운 핏이어서 저는 편하게 입으면서도 좀 뭔가 올블랙 룩을 연출했을 때 멋있게 스타일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투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무릎 쪽에서 좀 풍성한 실루엣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전체적인 여유로운 핏이랑 잘 어우러져서 멋있는 그런 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큰 디테일이 있진 않지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이렇게 약간의 실루엣적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 오히려 더 제 취향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코모리 팬츠를 보고 계신 분들은, 코모리는 워낙 일본 내 샵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좀 담백하면서 실루엣적인 포인트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모리의 몰스킨 니터 팬츠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앞쪽에 있는 패브릭이랑 양말을 하나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양말은 제가 삿포로에 갔을 때 SU라는 편집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 이 편집샵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렇게 서치를 하고 디깅하다가 알게 된 샵인데, 아까 말씀드린 D&D 디파트먼트랑 좀 가깝게 위치해 있고, 어떻게 보면 전 D&D 갔다가 좀 들리는 길에 좀 우연히 좀 찾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 샵에 들어가시게 되면 엄청 웜톤의 조명들과 많은 식물들이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데요. 내부에는 아포테케 프라그런스 뿐만 아니라 뭐 나인테일러 같은 브랜드들도 있고, 양말이나 뭐 가죽, 지갑 같은 작은 소품이나 패션 액세서리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니시구치 크추시타라는 일본의 양말 브랜드인데요.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좀 전통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품질 소재로 양말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구매한 것처럼 이집티안 코튼이나 아니면 실크 코튼처럼 실크, 캐시미어, 아니면 뭐 이집트 코튼, 아니면 기자 코튼, 이렇게 좀 고급 소재를 통해서 양말을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말의 가격이 비교적 좀 높은 편입니다. 양말 하나에 2만원 중반에서 4만원까지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양말을 구매하기보다는 선물용으로 구매하기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미디움 사이즈인데 250에서 270 정도 되는 분들이 신기 좋다고 되어 있고요. 이집티안 코튼 리브드 삭스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닥 쪽에는 니시구치 크추시타라는 이 로고가 프린팅이 되어 있고, 굉장히 도톰한 소재여서 이 제품은 한여름 빼고는 좀 폭넓게 신기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양말 두 개 다 좀 신어보고 싶었는데 취향 탐구 때 소개를 하고 신고 싶어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실크 코튼 삭스인데, 이 코튼 백보다 오히려 터치는 조금 더 터프한 것 같아요. 실크가 들어가서 엄청 부드러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 코튼 백이 훨씬 더 부드럽고, 이 제품은 약간의 좀 터프한 면이 좀 느껴집니다. 제가 이 두 개 말고도 그 SU라는 샵에서 다양한 양말들을 이렇게 만져보고 했었는데,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내 삭스타즈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말뿐만 아니라 팔토시 같은 것들도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물용이나 조금 더 고급스러운 프리미엄한 양말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니시구치 크추시타라는 브랜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빈티지 패브릭인데요. 카야 셀렉트라는 샵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이제 카야라는 곳은 좀 도쿄 시내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저 지하철 타고 한 3-40분 정도 딱 이 카야 셀렉트를 가기 위해 방문을 했고요. 여기서는 빈티지 러그나 패브릭이나 아니면 카펫 같은 것을 판매하는데,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많은 양의 그런 재고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카야 셀렉트를 들어가시면은 저 많은 제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이제 고르고 구매하기까지 정말 1시간 넘게 계속 이제 구경을 했는데, 이 패브릭은 제가 집에 어떤 위치에 놨으면 좋겠다라는 구상이 딱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컬러나 패턴이나 그리고 사이즈여서 집에 있는 무인용품 장 위에 같이 이제 벽 쪽에 걸어놨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빈티지한 패브릭이나 러그, 카펫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도쿄 가셨을 때 좀 시간이 난다면 이제 카야 셀렉트 검색해 보셔서 가시면은 좀 구경하는데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그 도쿄에 에브리원이라는 브랜드 쇼룸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셔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있는 바시몽트라는 샵에서 엔즈앤드민즈와 이 웰레이드라는 일본 브랜드를 소개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개의 브랜드를 그 일본에서는 컥스턴하우스라는 편집샵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즈앤드민즈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 이전에 갔을 때도 이 신주쿠 쪽에 있는 샵을 한번 갔었는데, 이번에도 들려서 이 러그를 구매를 하게 됐고요. 원래 이 러그가 바시몽트에서도 소개를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품절돼서 구매를 못했다가 이번에 일본 가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도쿄 갔을 때 가장 먼저 구매한 제품이고요. 패브릭의 가운데 면을 보시면 자잘한 주름과 이렇게 워싱된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매력적이고 이렇게 빈티지하게 좀 느껴져서 좋았고, 그리고 터치가 좀 시원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 사용하기보다는 SS 시즌에 거실에 이렇게 소파 밑에 쪽에 깔아놓는다거나 아니면 침대 위에서 좀 이제 한여름이 되기 전에 덮을 때 사용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두운 그레이 컬러랑
밝은 베이지 톤으로 두 개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펙을 보니까 사이즈는 130에 210으로 조금 이제 사이즈가 여유로운 편이고, 겉감은 면 100 소재입니다. 그리고 안감, 배팅은 이제 100% 폴리에스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차콜 컬러 말고 베이지 컬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바시몽트에서 14만원에 그때 판매를 하셨었는데, 오히려 이 제품은 일본이 더 비싸거든요. 그때 16,500엔이었기 때문에 한국에 재고가 있었을 때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재입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그나 블랭킷 같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웰레이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웰레이드에서는 또 파자마 같은 것들도 판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홈웨어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몇 달 동안 해외 일정을 이제 소화하면서 구매했던 것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위스키나 차, 그리고 잼, 접시나 블랭킷, 양말, 그리고 여러 옷들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좀 제 취향과 좀 공통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좀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한 정보들 또 다양하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겨울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삿포로 같은 여행지도 인기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 도쿄로는 워낙 많은 분들이 가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렇게 취향탐구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도움이나 정보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또 다음 취향탐구 컨텐츠에서도 또 다양한 주제로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